이거 봐라. 황금알을라 배를 좀 갈라봐야지. 다시 증세합시다 라고 하면 안 좋았던 반도체 경기가 좋아집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대한민국 정부는 자본금 반환에도 세금을 물릴 겁니다 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정말 배고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후 5시 반인데 힘이 하나도 없다. 너무 힘듭니다만 저를 또 이제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 또 우리 1,400만, 1,500만 주식 투자자분들, 우리 76만 YSTV 구독자분들을 또 화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겨가지고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없다. 여기 보여요? 멍든 거? 까맣게 티나? 여기에 지금 멍이 올라오고 있어. 7대1로 싸우다가 제가 그 17명 중에 한 명. 농담이고 얼마 전에 잇몸 이만큼을 수술을 했어요. 오늘만 해도 지금 방송이 4시간, 5시간 하고 남들은 퇴근을 준비할 시간에 우리는 왜 이거라. 그래서 영상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해를 좀 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너이씨 코스피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지? 코스닥은 왜 또 떨어졌지? 코스피 5000 시대에 연다 그랬는데 누가 다시 코스피 2000 시대로 박스피 시대로 회귀한다 그랬나? 말은 5000 간다 해놓고 조금 오르니까 이거 봐라. 황금알을 놔? 배를 좀 갈라봐야지. 또 이거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거 불길한데 해서 예전에 우리 금투세 철회하도록 할 때도 그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출 때도 그러했고 여러 가지 YST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발 이런 거 좀 그만 좀 하자고. 좀 힘들다고. 그냥 돈 버는 거 하자고. 돈 얘기하자고. 근데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 새로운 기획재정부 장관 겸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몇 가지를 이제 안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세제 개편안 법인 대주주 윤 대통령 시절의 부자 감세를 전면 복원한다. 일단 프레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좀 따져봅시다. 이거는 이제 연합뉴스의 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법인세 인하분을 원상 복구하겠다. 25에서 그러니까 이건 최고 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24%로 1%포인트 인하됐거든요. 22년도에 이거를 다시 원복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할게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지금은 종목당 50억 원이죠.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갖게 되면 대주주와 동일하게 지금은 주식 팔았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는 그 이른바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10억 원이었죠.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재작년부터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그러니까 완화가 된 거죠. 이걸 다시 또 원상 복구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원상 복구하겠다. 그리고 감액배당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부터 막 정부가 운을 띄우고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7월 말 아닙니까? 그리고 12월에 다음에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를 하죠. 그때 예산안과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한 9월쯤에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반응을 보기 위해서 띄우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떤가?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실질적으로 세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경기 안 좋아서 세금도 안 거치는데 증세할 건 필요하잖아. 지금 우리 당장 그 시작된 거 있지 않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그럼 결국에는 왼쪽 주머니에서 막 빼서 뭘 줘, 정부가. 다시 그럼 오른쪽 주머니에 뭐 넣어야 된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증세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준다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응, 투자자들의 반응,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지금 기사화로 나오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기획자정부 한 2년 넘게 출입을 했습니다만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기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슬쩍 흘리는 거예요. 기사화하라고 여론의 반응을 보겠다고 그래서 막 써요. 부장 제가 이제 단독 하나 물어왔습니다. 단독 기사 써고 막 헤드라인에 그 다음 날 해명 자료를 내. 검토한 바 없음. 사실이 아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기자는 이거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넘겨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지금 7월 현재라는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대로 가겠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오늘 코스피가 떨어진 것처럼 안 좋아. 코스피 5000 시대 연다더니 다시 또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또 가를 겁니까?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거는 좀 기재부에서 너무 좀 급발진했던 것 같아. 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설사 이게 국회에 제출이 되더라도
여당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중에서 여당이 먼저 치고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해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 우선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원상복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2년 전에 양도세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으로 완화가 됐을 때 왜 이거 했습니까? 그때 왜 완화했습니까? 항상 매년 연말만 되면 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쏟아지면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늘 안 좋았죠. 12월 뿐만 아니라 너는 12월에 파니? 나는 11월에 팔래. 11월에 시장이 망가지네? 나는 10월에 팔아야지. 10월에 또 시장이 망가지네? 나는 9월에 팔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하반기 가면은 코스닥은 늘 안 좋았던 반복이 됐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12월, 그러니까 배당 나길 전까지만 주식을 팔면 대주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만 밑으로만 주식을 줄여놓으면 어차피 양도세를 안 내. 그러니까 실효성도 떨어지는 거라고요. 실효성도 떨어지는데 연말만 되면 시장을 망가뜨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합리적으로 변경하자라고 해서 50억 원으로 완화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원상 복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음이 안 좋은 거 여기가 턱이 좀 부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12월에 파니? 야, 대주주도 아닙니다만 슈퍼개미들이, 큰 손들이 11월에 주식을 판대. 우리는 10월에 팔자. 우리는 9월에 팔자. 야, 코스닥 개별 주식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또 그냥 어떻게 된다? 미장으로 가겠죠. 야, 속편하게 어차피 똑같이 양도세 낼 거면은 미장으로 가라고 해서 큰 손들이 떠난다고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2년 전에 3년 전에 똑똑히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개선해 보겠다고 했던 거고, 근데 이걸 다시 원상 복구한다고? 이제 코스피 3천 왔다고. 야, 너 살만했잖아. 2,000을 박스피 넣고 지금 3,200 한번 막 보여줬잖아. 이제 거위의 배를 갈라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 야, 설마 이러겠습니까? 진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 대주주라는 기준을 한번 봅시다. 10억, 한 주식을 10억 갖고 있으면 회사가 대주주로 인정해 줍니까? 내가 삼성전자 10억 원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재용 회장이 막 이사회에 앉으시라고 하고, 우리 대주주님 오셨습니까? 막 대우해 줍니까? 아니 뭐 코스닥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회사 가도 제가 10억 갖고 있는데요. 근데 뭐 대주주입니까? 서울의 앵간한 아파트들이 다 10억을 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서울 시민들은 다 대주주야? 아니 어떻게 10억을 가지고 대주주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거는 과거에 정말로 그 재벌들이요, 자기들 지분을 반개 가족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양도세를 걷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2000년까지는 일단 재미나기에 따르면 얘 틀릴 수도 있어요. 급한 대로 좀 검색했어. 대주주 기준이 당시에는 종목당 100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2013년에는 50억 원 이상, 그리고 16년에는 20억 원 이상, 2018년에는 15억 원 이상,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지분율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내려왔다?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훨씬 더 강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대주주의 기준이. 처음에는 100억 원이다가, 뭐 100억 원 갖고 있으면 뭐 대주주 그 정도까지는 인정. 근데 10억 원 갖고 있는 게 대주주입니까? 그래서 그 반발 때문에 24년도부터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를 해놨는데, 세금 덜 거친다고, 세금 모자라다고, 민생회복 지원금 줬으니까 어느 쪽에선 걷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국장하고 있겠습니까? 코스피 5천 갈 거니까 기대하고, 네, 그럼 세금을 내고서라도 국장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미장으로 떠나겠습니까? 똑같은 세금 내면은. 그 금투세 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답답합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획재정부는 일단 세금만 보이는 거예요. 세금이 모자라니까, 야, 이거 세금 어디서 충당할 거야? 그럼 이쪽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막 안을 만들어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거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장의 메커니즘이 어떻고 자본주의 어떻고 이거 몰라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상 국제금융은 담당을 해도 국내 금융은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금융위원회에 있고, 그래서 뭐 이번에 정부 부처 막 개편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해를 잘 하고 있는데, 코스피 5천 시대 그냥 본인의 업적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코스피 5천 시대 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냥 뭐 표 얻으려고 하는 거겠습니다. 자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MTS 딱 열어봤는데 막 주식이 엄청 올랐어. 작년보다 한 30% 올랐어. 내 자산이 불어났어. 나가서 뭐 러닝화라도 하나 삽니까? 안 삽니까? 고기라도 한번 사 먹습니까? 안 사 먹습니까? 그게 자산 효과예요.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자산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증시가 잘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부의 효과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일단 3천 넘었으니까 거위의 배를 가릅시다. 뭐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해 봅시다. 자, 이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 세율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복합적인 경기 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법인세가 2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이런 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빨리 산수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세 최고 세율이 기존에는 얼마였다? 25%에서 1%포인트 낮아지면 얼마입니까? 25 빼기 1은 24. 아유, 잘했어요, 여러분. 산수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 세금은 100조에서 60조 원으로 40% 급감했대요. 이거 다 법인세율 낮춰서 그런 거죠? 예?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거 1%포인트 낮춰가지고 지금 40조 원 날아간 거 아니야? 여러분, 산수 못합니까? 이게 복합적인 경기 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이 아니라 이 역접을 뒤집어야 됩니다. 1%포인트 최고 세율을 인하하기는 했지만 대외적인 복합적인 경기 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 사이에 삼성전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HBM도 제대로 퀄테스트 못 받고 있고 하이닉스 실적의 절반밖에 못 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작년 2년 전에는 반도체 사이클도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실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많이 빠지는데 법인세가 어떻게 근데 거기다가 원인을 이 1%포인트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다시 증세합시다 라고 하면 안 좋았던 반도체 경기가 좋아집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공급하면 좋겠네. 물론 법인세를 볼 때는요. 여기 최고 세율만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요. 최저한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한 세율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졸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 어텐션. 여기 최저한 세율 있죠.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24%건 25%건 상관없이 법인세 감면 혜택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제, 여러분이 소득공제 받듯이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도 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해 라고 하는 세율을 말해요. 그게 과세표준 1000억 초과,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 세율이 17%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7%이고 그 밑에 과표에 따라서 10%, 12%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 세율이 중요하다라기보다. 물론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경영단체에서는 최저한 세율도 15%로 낮춰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오히려 정책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최고 세율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거는 당의 입장에 따라서 아니면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법인세율 급감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해. 그러면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이라든지 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건 뭡니까? 세금까지 다 내고 남은 돈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할 재원도 줄어들고 배당을 할 재원도 줄어드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투자로 어떤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다만 또 한켠에서 보면은 아니 그럼 어찌됐든 간에 나라의 세금은 누군가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3대 세수가 뭡니까?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인데 부가세는 소비할 때 드는 거고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따라서 붙이는 거고 아니면 법인세인데 그럼 셋 중에 하나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부가세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잖아요. 지금 10만 원짜리 사면은 만 원에 부가세가 붙는데 그걸 11,000원, 12,000원 붙는다고 쳐봐. 그럼 소비가 또 줄어들 수 있고 소득세 그러면은 유리지갑이 맨날 봉이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럼 법인세라도 해야 돼 이렇게 다 찾아가는 겁니다. 어딘가는 세금을 내야 하고 또 늘어나는 지출만큼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어텐션.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감액배당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감액배당. 여러분 감액배당이 뭔지 아세요? 배당이 이제 예를 들어 배당 컷 배당이 줄어든다 감액배당이 아니라 자본금이 있죠. 그 자본금을 줄여서 자본금을 다시 주주에게 돌려주는 걸 감액배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배당의 재원은 뭐예요? 우리가 기업이 벌어서 이익을 쌓아놓은 잉여금으로 배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자본금이 있네? 이걸로 내어드리는 걸 말해요. 현재까지는요. 이 감액배당이라고 하는 게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배당이에요. 지금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는 15.4%
배당 이자 소득세를 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어텐션. 근데 이 감액 배당 방식으로는요, 이 세금을 내질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는 이 회사가 누군가한테 벌어서 쌓아놓은 돈으로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주주들이 냈던 자본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가요? 그 재원이 뭐냐면 자본 준비금,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액면가 주식 한 주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야, 너네 회사 더 고평가를 해주겠어. 한 주당 10,000원에 발행을 해. 시장에서 공모가 10,000원으로 쳐줄게 라고 해서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으로는 5,000원이 되고요. 여기 차액이 있죠, 5,000원. 그 5,000원만큼의 차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자본금은 5,000원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0원이 더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잉여금으로 넣었다가 이 금액을 다시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개념이 어떻게 돼요? 주주가 냈던 자본금을 다시 반환해 주는 거라고요. 이해가죠? 뭐 어디서 벌어들인 게 아니라 그냥 주주가 낸 걸 다시 돌려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이자가 아니죠. 배당 이자 소득세를 그래서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메리츠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왜?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와, 세금도 안 내? 나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 이상 받으면은 세금으로 49.5% 내게 되는데, 야, 저건 배당을 받아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 너무 좋다라고 당연히 많이들 하겠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딱 봤을 때 지금 저거 유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 세금을 안 내고 배당을 받아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세금을 때리려고 하는. 이해가요? 마치 꼬리 잡기처럼. 어텐션.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됩니다. 왜냐면 회사예요. 현물 출자를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자본금을 나한테 줬다가 우리 그 자본금을 받았는데 이제 별로 투자할 데도 없고 ROE를 잘 관리하기 위해선 자본금을 줄여야 하니까 이거 그냥 다시 가져가세요 했는데 세금을 물린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자본의 반환, 자본금 반환에도 세금을 물릴 겁니다 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기업이 자본이 필요할 때도 있죠. 아니면 자본금을 줄일 때도 있어요. 즉 증자와 감자할 때 있죠. 증자는 뭐예요? 자본을 주주들에게 더 받는 걸 말하죠. 우리 할 일이 많아요. 혹은 돈이 부족해요. 이렇게. 감자는 뭡니까? 회사의 자본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죠. 그 돈을 실질적으로 주주한테 돌려주면 유상증자가 되는 거고, 돌려주지 않고 기업의 덩치만 줄이면 무상감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주로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는 증자, 감자할 때도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도 세금을 물리는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논리라면. 이 자본의 반환에 세금을 물리겠다. 이것도 배당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기업에 증자할 때, 출자할 때, 기업 설립할 때, 혹은 IPO 할 때, 공모할 때 뭡니까? 신규 공개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고 공모 주사해야 돼. 세금 내고 이 하이리스크, 큰 기업의 그 위험이 큰 투자를 하는데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이거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부동산 사야지. 코스피 무슨 5천 시대야. 코스피 다시 2천 박스피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은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세금이 부족하니까 그렇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권거래세 인하분을 원상 복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증권거래세 뭡니까? 주식 사고 팔 때 내는 것. 증권거래소는 살 때 냅니까? 팔 때 냅니까? 증권거래세? 팔 때 한 번 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 내는 매매 거래 수수료는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다 내요. 근데 세금, 증권거래소는 팔 때 한 번 냅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거고. 자, 한번 봅시다. 증권거래세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는 나무위키 표를 가져왔고요. 지금은요, 코스피 할인 100% 할인, 증권거래세 빵 %입니다. 다만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가 0.15가 붙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합쳐서 0.15%예요. 과거에는요, 94년 이쯤에는 합쳐서 봐야 됩니다. 0.5%였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합쳐서 0.45, 0.3, 0.25, 뭐 0.23, 0.1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속해서 증권거래세를 낮춰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권거래세를 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낮춰왔을까요? 코스닥 기준으로도 0.3, 0.25, 0.23, 0.20, 0.18, 0.15. 왜 그럴까요? 그렇지. 우리는 뭡니까? 단타의 민족, 거래의 민족. 자, 싸게 거래 하세요. 나라가 장려를 합니다. 증권거래세 저거 말이야. 사람들 이익이 나지 않아도 손실이 나도 막 물어야 되니까 증권거래세 깎아드릴 테니까 많이 거래하세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많이 거래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거래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가 제일 좋죠. 그래서 증권 관련 유관 기관들이 로비를 예전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깎아주셔야 됩니다. 조금 뭐 이렇게 손실 나도 왜 받아요? 그럼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거 저건 조세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깎아줄게 하다가 야 근데 증권거래세 이렇게 깎아주면 세금은 어떡하냐? 부족한데? 그러면요 금투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시죠.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한번 걷어보시죠. 한 10억만 있어도 대주주라고 정의를 하고 걷어봅시다. 아니면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처음엔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 양도소득세 걷읍시다.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다른 토론에 나가서도 이런 말씀을 열심히 드린 것처럼 완전히 반대로 된 거예요. 자, 국가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줘야 돼요? 자, 여러분이 부자가 되든 말든 거지가 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거래 많이 하세요. 거래세 싸게 해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좀 많이 돈 굴리세요. 매매 많이 하세요. 하루에 50번씩 100번씩 사고 팔고 하세요. 거래세가 빵 %입니다. 농특세만 내세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주 매매할 필요 없고 꾸준히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자본을 뜻하는 단위이니 장기 투자하시고 여러분이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이 주식으로 많이 버셔도 그쪽에는 우리가 과세하지 않고 거래세로 대신에 거둘 테니까 우리 국민들이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됩시다. 배당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업에 투자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또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선순환을 시켜갑시다 라고 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목 아닙니까? 국가가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골라잡아자 거래세 쌉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반론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와이즈클럽 이 자리에 세미나에 왔던 큰손 투자자분이 있죠. 그분이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작년에 거래한 금액 얼마라고 했어요? 개인이었는데 1조. 혼자서 1년 동안 작년에 거래한 금액이 1조 원이래요. 물론 큰손 투자자기는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알고리즘까지 짭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도 하죠. 시스템 트레이딩, 이걸 이제 자동화를 해놓는 거예요. 뭐 API 같은 거 보죠. 뭐 HTS에다 뭐 해갖고 자기가 어떤 산식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오면 샀다가 이 기준에 오면 팔았다가 이거를 하루에도 여러 번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1년에 1조 원이나 거래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래 수수료를 내고도 거래세를 내고도 왜? 거래세가 싸니까 0.15밖에 안 되니까 계속 이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밥 먹고 술 먹고 있는 동안에도 거래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거래세가 싸니까. 근데 이거를 그런 개인 투자자들만 하느냐? 아니에요. 외국계 헤지펀드, 시스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엄청난 펀드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요. 거기는 뭐 1조 원만 하겠습니까? 수백조, 수천조, 뭐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유동성이 좋고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글로벌 ATM기가 돼 있다라는 비판까지도 받는데 거래세 깎아드려야지.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부족하면 차라리 이거를 원상복구해야죠. 0.5%가 됐든 뭐 0.45가 됐든 저는 이거 올리는 건 대찬성입니다. 대신에 코스피가 최소한 대만이라든지 다른 우리나라랑 비슷한 정도의 레벨이 되는 국가의 밸류에이션 받을 정도까지는 대주주 양도세가 뭐 금투세가 뭐 말도 하지 말아라.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매매를 많이 하세요라고 국가가 방향을 잡아줘야 할. 같이 기업과 함께 부를 향유합시다. 투자와 그걸로 소비가 늘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이러고 싶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 세금이 부족하니까 최근 2년 동안 펑크난 세수만 86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년 예산이 700조 원인데 2년 동안 못 거둔 세금이, 그러니까
예상을 했지만 그것보다 미달된 게 86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경기도 너무 안 좋으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해서 뭔가 좀 마중물을 부으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이제 재원이 필요하잖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작년에 진짜 세금을 많이 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소득이 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좋다 쳐요. 좋다 치는데 없던 거 만들어서 그대로 뭔가 좀 이제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시장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 이게 3천이 깨질 수도 있잖아. 그쵸? 깨지지 말란 법은 없어. 그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아마 또 한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해서 야식 잡소리 그리고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지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